예, 반갑습니다. 먼저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전남대학교 이경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드론 활용, 농업 환경 3D 정보화 및 활용 기술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포럼이 5G 기반의 어떤 드론 활용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5G 기술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드론 얘기를 하기 전에 미래 농업 얘기를 조금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금 상영되고 있는 동영상은 구보다에서 올해 미래의 어떤 트랙터의 홍보 영상으로 내놓은 동영상입니다. 근데 지금 트랙터에서 트랙터를 홍보 영상 하는데 거기에 첫 화두가 뭐가 나오냐 그러면 소셜 에그리컬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미래형 농기계가 일반 시민과 농업을 연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는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수집한 하나의 플랫폼이 되고 그 데이터 기반의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농업을 꿈꾸겠다라는 이제 구보다의 의지가 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획득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것이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 기반에 있어서 기존에 있던 농업이 어떤 생산 중심의 농업에서 디지털 사회의 어떤 새로운 산업 형태로서 발전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좀 의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혹시 유튜브에서 좀 동영상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드론이랄지 농기계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수집한 데이터 기반에 있어서 이제 물론 데이터 클라우드로 가겠죠. 그 클라우드 기반에 있어서 모든 게 집적화되고 그 집적화된 제어 기반에 있어서 농업이 이루어진다라는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여기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드론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드론과 미래형 농기계든 로봇이든 데이터 수집 플랫폼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죠. 왼쪽의 동영상은 지금 현 존디어에서 작년에 미래 농업에 대한 홍보 영상을 만들어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가 지금 다 정보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클라우드 서버에 연결하게 되면 이 내리는 비가 내 농경지랄지 작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마디로 미래는 데이터화된 디지털화된 어떤 기반의 농업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제 뭐 농기계랄지 로봇도 움직이는 모바일 오피스 개념으로 이제 변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데이터가 수집되고 이 데이터 기반의 농업이 이루어지고 이걸 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는 농업 형태가 될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게 되면 미래는 농기계든 드론이든 데이터 인공지능 기반의 어떤 새로운 플랫폼으로서 가게 될 거다라는 얘기죠. 자, 다음입니다. 지금 이제 농업이 새로운 디지털 산업화로 가게 되는데 왼쪽을 보시게 되면 이제 제조업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지금 제조업의 가치 사슬을 보게 되면 R&D부터 디자인, 제조, 유통, 마케팅, 판매, 서비스까지 있게 되는데 20세기 시대에 있어서는 부가가치가 주로 제조, 유통 부분에서 높았다는 얘기죠. 근데 21세기 지식 기반 경제로 가면서 이러한 제조, 유통의 부가가치는 낮아지고 전방이랄지 후방 산업들의 부가가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제조업은 어떻게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되면서 이 모든 가치 사슬들에서 동반 상승을 한다는 얘기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농업은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생산 부분하고 이제 후방 전방 산업이 있게 되는데 이제 후방 산업 우리가 잘 아는 IC 드론, 로봇, 인공지능이 되어 있고요. 전방 산업은 뭐 식품, 바이오, 의약품 산업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20세기 산업화에서는 이 생산 부분이 부가가치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21세기 지식기반 경제로 가면서 이게 역전이 됩니다. 전후방 산업의 부가가치가 높아지고요. 이제 4차 산업에서 이게 더욱더 극대화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드론이 어디에 속하냐? 요 후방 산업에 속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드론 산업, ICT,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산업들이 농산업, 즉 농업의 디지털 산업을 이끌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농업에 있어서 큰 변화는 기존에 있는 생산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서 비즈니스 모델이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는 하나의 예를 보게 되면 이제 몬산토입니다. 몬산토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비료, 농약 이런 걸 했던 회사란 말이죠. 근데 최근 들어와서 농업용 로봇, 정밀농업, 농장경 소프트웨어랄지 이런 산업들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엘과 합작을 해서 지금 데이터 농업, 서비스 농업을 이끌고 있다는 얘기죠. 인공위성이든 드론이든 간에 모바일 플랫폼이든 간에 데이터를 획득하고요. 이 획득한 데이터 기반에 있어서 미래의 생산량이랄지 병해충 발생 가능이랄지 뭐 필요로 한 여러 가지 소비자를 위한 시장 정보들을 갖다가 분석하고 이걸 가지고 서비스하는 형태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러한 비즈니스가 굉장히 크게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드론의 역할은 뭘 것인가? 중요한 부분은 데이터 획득 부분인데 이 획득 부분이 드론이 앞으로 담당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죠. 자, 지금까지 미래 농업의 간단히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물론 드론의 역할은 농업에 있어서 드론의 역할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냥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이터 어떤 플랫폼의 개념으로서 드론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뭐 드론이 역할하는 것들은 센서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것을 갖다가 저장을 하고 다시 이제 뭐 오피스에 와서 분석하는 그런 형태였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무슨 어려움이 있게 되느냐? 이제 센서가 고도하게 되면 데이터 용량이 커지게 되고요. 그것을 트랜스퍼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근데 또 지금 앞으로는 또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러면 로봇이든 드론이든 이제 지능이 고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능이 고도하게 되게 되면 이걸 갖다가 프로세싱을 빨리 해주는 컴퓨팅 파워가 요구되는데 이제 그것이 심지어 앞으로 좀 따라가기 힘들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반적인 앞으로 로봇이든 드론이든 뭐 농기의 분야의 대세는 뭐냐 그러면 브레인리스 컴퓨팅이라는 얘기죠. 로봇이든 드론이든 간에 전부 다 컴퓨팅을 내려놓겠다는 얘기고 이것을 클라우드 서버에 연결하고 이걸 갖다가 5G로 연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코스트 다운도 일어나겠지만 기본적으로 드론이든 로봇이든 간에 어떻습니까? 지능이 고도화될 것이고 성능이 고도화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드론에 있어서 앞으로 요구되는 것들은 뭐냐 그러면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통신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5G다라는 얘기죠. 역할이고요. 그리고 이제 5G가 지금까지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속도가 빠르다, 대용량을 전송할 수 있다, 뭐 이런 개념만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레이턴스가 굉장히 짧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연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뭐 속도가 많더라도 지연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우리가 로봇이나 드론을 사용할 수가 없는데 지연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거 보안이 굉장히 LTE보다 훨씬 강화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측면에서 우리가 5G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5G 기반의 가상과 현실이 연결되고 모든 사물이 연결될 건데 그것의 손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로봇 드론일 것이고 그것의 데이터 전송 통로가 5G가 될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농업뿐만 아니라 전 산업 분야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도 여기에 빠르게 발맞춰서 가야 될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 슬라이드는 제가 뭐 발표할 때마다 조금 드렸는데요. 저는 미래 농업을 심플하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 부분이 있을 거고요, 유통 부분이 있을 것이고 소비 부분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생산을 시스템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인풋이 있을 것이고 아웃풋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인풋은 뭐냐? 노동, 농자재, 에너지를 투입하게 될 것이고요. 아웃풋은 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수확량이라든지 품질이 아웃풋 형태로 나오게 될 거다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 인풋을 최소화해서 아웃풋을 극대화하는 게 우리의 이제 궁극적인 고리일 거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죠. 이 생산 컴포넌트에 뭐가 있느냐? 우리가 농경지든 작물이든 센싱할 때는 센싱 컴포넌트가 있을 텐데 그것들이 이제 이런 센서들이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센서가 이제 정지된 형태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 이게 이제 모바일 플랫폼에 탑재가 될 겁니다. 로봇이든 농기계든 드론, 이제 대표적인 것이 드론이 되겠죠. 센서가 탑재가 돼서 데이터를 획득할 텐데 가면 갈수록 센서가 고도화될수록 이 데이터 양이 만만치가 않을 거다라는 얘기죠. 이 데이터를 어떻게 빨리 클라우드 서버에 연결해 줄 것이냐, 지연 시간 없이 빨리 연결해 줄 것이냐에 따라서 이 센싱, 우리가 농경지 정보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정보를 가지고 이제 빅데이터 인공지능에서 의사 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 의사 결정된 것을 갖다가 이제 농기계, 뭐 로봇이든 드론이든 전달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게 사실상 액추에이팅을 하는 거죠. 생산 경운을 하든 정지를 하든 시비를 하든 방지를 하든 이런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루트를 돌려서 우리가 인풋을 최소화하고 아웃풋을 극도화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가게 될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곧 지능형 농업일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하는 미래형 지능형 농업 스마트팜은 이 부분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만 해서는 미래 농업이 안고 있는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 생산이 유통하고 소비하고 연동돼야 되고 생산이 유통 소비 기반에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이고 또 요즘 같은 팬데믹이랄지 이런 상황 속에서 사회적인 돌발 상황에 대해서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생산 시스템을 갖춰야 될 거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전부 다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돼야 될 거다라는 얘기죠. 지금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얘기를 해왔는데 저는 이 모든 것을 디지털라이제이션해서 클라우드 서버에 놓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컴퓨터, 스마트폰 하나로서 농업, 생산, 유통, 소비를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현재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농경지든 작물이든 3D 환경 정보화를 하고 있다. 뭐 때문에 하려고 그럽니까?
라는 얘기는 요 작업을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디지털 트윈이든 AR이든 VR을 넣어가지고 스마트폰 하나로서 농업 생산 유통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 중에 하나로서 지금부터는 좀 지금까지 진행된 몇 가지 예들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드론을 가지고 벼 재배 관리를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우리가 벼를 재배하게 되면 경운정지, 이양, 시비, 방제, 조치초, 수확 단계를 거칩니다. 근데 우리가 좋은 수확량, 품질이 좋고 수확량을 높이려면 요 각 단계별로 최적화를 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경운이 잘 됐는지, 정지가 잘 됐는지, 그다음 이양이 잘 됐는지 이런 것들 갖다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초창기에 처음에 저희 목적은 이 전 과정을 가지고 드론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걸 넘어서서 이것을 3D화해서 클라우드 컴퓨터에 집어넣겠다, 즉 디지털 트윈화를 시키겠다라는 목표로 좀 약간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된 것들은 경우이나 정지 단계에서 균평들할 줄은 3D 지도하는 작업을 했고요. 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양 특성 분석을 했고 생육 관리랄지 수확량 모니터링까지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3D화해서 클라우드 컴퓨터에 집어넣어서 컴퓨터 기반의 농업을 좀 하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양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양 직후에 이와 같이 논인데요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합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일단 첫 번째 단계로서 요 벼들을 갖다 인식할 수 있는 저희들이 이제 딥러닝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벼를 갖다 이렇게 인식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포장해서 촬영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벼 인식 평균 정확도가 한 95% 정도 됩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시도했던 것은 영상 처리 기법을 시도했는데 이런 배경이랄지 물이랄지 따라서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을 한 뒤로 정확도가 훨씬 더 향상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인식한 정보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응용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 이 각각의 벼들을 인식한 다음에 이게 열을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 최적화된 열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작물 열 간의 거리랄지 작물 간의 거리를 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항기를 가지고 하게 되면 현재 우리가 30cm에 뭐 20cm 이렇게 됩니다. 그와 유사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현재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대로 디지털화해서 이제 나중에 수확하게 될 컴바인한테 트랜스퍼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항할 때부터 저희들이 이것들을 다 좌표하고 이 좌표 기반의 새로운 농업 형태를 만들려고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다 좌표화되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30cm, 20cm이다 그러면 결주율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주율을 열별로 이렇게 파악했더니 이렇게 파악이 됐고요. 평균 결주율이 12.8%였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크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벼의 특성이 좀 있겠습니다만은 12.8%가 벌써 우리가 수확량이 감소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벼 작물을 GPS를 저희들이 다 좌표화를 했습니다. 각각의 벼를 갖다 좌표화를 했고요. 근데 이제 좌표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한 6cm 정도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도 뭐였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벼를 갖다 센터를 인식하는 거 어떻게 딥러닝으로 인식을 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레이블이 요 박스의 중간점을 벼의 중심으로 봤는데 여기에 이제 벼의 위치랄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중앙에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6cm 정도 오차가 나왔고요. 이때 저희들이 이제 좀 드론의 GPS를 조금 정확도가 낮은 걸 사용을 했었는데 올해 이제 굉장히 고정확한 GPS를 가지고 다시 이런 작업을 다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양 직후에 이렇게 GPS 좌표를 따게 되면 그 뒤로 모든 생육 과정에 GPS 좌표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고요. 한마디로 개체별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좀 만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드론을 갖다 3차원화 좀 정보 3차원 하고 싶어서 저희들이 드론 이제 알고리즘이랄지 3차원 정보 알고리즘이랄지 이런 걸 좀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같은 시뮬레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드론을 이제 모사해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촬영하는 것들을 만들었고요. 이게 이제 초창기 버전은 카메라 한 대를 썼습니다만 이제 뒤에 저희들이 카메라 이제 5대를 부착해서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인공별을 놓고 이렇게 이제 촬영을 해서 3차원 모델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모델한 결과인데요. 처음에 저희들이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뭐였냐 그러면 수확량을 측정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이 벼 나달의 개수를 세서 수확량을 좀 측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이렇게 3차원 모델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실제 이제 밖에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근데 잘 안 됐습니다. 안 된 이유는 첫째 드론이 그렇게 스테이블하지 않고요. 밖 환경에서는 이게 굉장히 흔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정합 영상이랄지요 나달 세계에는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걸 3차원화해서 디지털 트윈에 넣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제 수확량 나달 개수를 세고 싶었는데 나달 개수는 쉽지가 않아서 다른 방법으로 이와 같은 영상을 찍고요. 이제 뭐 K민 클러스터링이랄지 이런 그래프급 좀 이미지 프로세싱 알고리즘들 써가지고 이 나달을 갖다가 배경이랄지 입으로부터 분리해 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수확량을 측정을 했는데 이것만 하더라도 한 9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이건 어쨌든 2D 정보 기반의 수확량인데요. 앞으로 이제 3D 정보 기반의 수확량을 조금 하기 위해서 더 지금 알고리즘을 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확량 측정한 수확량을 이렇게 지도화했습니다. 이렇게 지도화했더니 뭐 지도화 됐고요. 근데 이게 장점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수확량을 측정하게 되면 레졸루션을 저희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죠. 수확량을 1cm 곱하기 1cm도 볼 수도 있고요. 10cm 곱하기 10cm 아니면 1m 곱하기 1m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수확량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지도 기반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나달 개수를 좀 세고 싶은데 잘 안 돼서 이거 변은 좀 작아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과수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이제 카운팅하는 건데요. 그래서 뭐 여기에는 지금 이제 그 전주에 있는 국립원예과학원에서 이제 사과밭에서 촬영을 했고 여기에는 이제 카메라를 세 대를 올렸습니다. 예, 이렇게 뭐 디지털 카메라 세 대를 올렸고요. 그리고 뭐 잘 아시는 것이 뭐 이거 자율 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지상에서 비행 경로들 다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원예과학원 포장에서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뭐 드론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도는 한 10m 정도 되는 지점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부터 이제 3차원 영상을 만드는 건데요. 뭐 일반 소프트웨어랄지 아니면 저희들이 일부 알고리즘도 개발을 해가지고 조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중 일부를 소개하자면 먼저 소프트웨어 같은 데서의 특징점을 찾아가요. 컬러 영상이면 여기 이제 특징점을 추출해서 특징점을 연결해서 이제 정합 영상들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걸 갖다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영상으로 만들고 포인트 클라우드 영상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자세 교정이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3차원 영상들을 좀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지금 3차원 만든 영상인데요. 이제 보시게 되면 뭐 이게 돌리거나 좌우나 저희들이 보고 싶은 대로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좀 추출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이와 같이 이제 3D 모델링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이렇게 뭐 여기서는 이제 이와 같은 이제 그 사과를 카운팅했습니다. 이 포장은 뭐 유전자 포장이기 때문에 없었는데 이제 다른 포장에서 똑같은 알고리즘으로 했는데 사과를 뭐 한 93% 이상 정확도가 나오게 수확 지정 단계에서 각 과수별로 사과가 몇 개 있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 과수 위치를 전부 다 이제 GPS 좌표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수들의 GPS 좌표화를 해서 뭐 구글 지도를 매핑해 보니까 어느 정도 잘 나온 걸 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과원을 갖다가 3차원 맥 기반의 3차원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바이오매스를 측정을 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각 한 그룹별로 이렇게 바이오매스를 측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매스 측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갖다 또 지도화를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매스가 있고 이게 우리가 위치가 알기 때문에 자율주행 로봇들을 여기를 통해서 이 지도 기반에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자율주행 지도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2D지만 지금 현재 이제 3D 로봇용 지도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장점은 기존에 이제 뭐 레이저 스캐너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것들을 다 내릴 수 있다는 점이죠. 바이오매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과원 방제를 하겠는데 노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매스 기반의 지도에다가 몇 번 노즐 어느 위치에서 켜라라고 다 지도에 입력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 기반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요 실험은 이제 지능청과 같이 했는데 실제로 지도 기반에서 움직인 건 아니고요. 지능청 이제 라이다 기반에 움직이고 있고 지금 내년도에 이 지도 기반에 움직인 것들을 지금 테스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예로서는
자, 드론하고 트랙터하고 협업하는 시스템을 조금 만들었는데요. 지금 이 드론이 많이 못 날기 때문에 유선 드론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그러면 미래 로봇이든 농기이든 여러 대가 이제 운행을 하게 될 건데 그것의 커맨드 역할을 하고 걔들 그 로봇들과 드론이 서로 통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조금 구현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만들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 이제 드론 스테이션이 있고 드론에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이착하더라도 이렇게 정렬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 우리나라 농경지는 대부분 이렇게 90도입니다. 그런데 일반 자율주행 알고리즘은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90도랄지 경사지에서 자율주행할 수 있는 이런 알고리즘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드론에는 5대의 카메라가 있는데 이 카메라가 이걸 장애물들을 좀 인식을 합니다. 이게 사람인지 동물인지 그리고 사람도 서 있는지 굽혀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딥러닝들을 좀 만들어서 저희들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왼쪽에 보게 되면 실제로 뭐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론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다음 현재는 지금 이 트랙터가 마스터가 돼서 드론을 끌고 갑니다. 끌고 가게 되면 드론이 따라오기는 방식이고요. 근데 이제 뭐 이것도 이제 바꿀 수 있고요. 뭐 올해쯤 테스트를 하려고 그러는데 드론이 이제 마스터가 돼서 트랙터를 끌고 가는 방식으로 지금 바꿔서 테스트를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5대의 카메라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제 프로세서가 이 5대를 좀 프로세싱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한 대에 가지고 딥러닝으로 인식을 합니다. 도로를 인식하고 사람 장애물을 인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앞에 이제 장애물이 있게 되면 거리가 어느 정도 되고 도로 폭이 얼마다. 그럼 도로 폭에 따라서 이거 속도 조절을 좀 저희들 하고 싶었던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그 거리에서 멈추고 뭐 이런 작업들. 그래서 이 작업을 지금 현재 드론 기반에서 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드론하고 트랙터하고 서로 협업할 수 있겠다. 앞으로 이제 이것들이 군집 로봇이랄지 군집 농기가 활발하게 되기 때문에 드론이 어떤 커맨드 역할을 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뭐 LSM2는 디지털 트윈입니다. 그래서 이제 AR 기술과 써서 이것들을 우리가 이게 좀 5G 아니면 이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고 저희들이 뭐 농민들이 수리 같은 것도 직접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지금 이제 코닝에서 몇 년 전에 홍보 영상인데 이걸 보고 이렇게 좀 구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차원한 정보를 가지고 이 3차원에 대한 정보를 디지털 트윈이든 AR 기술과 함께 이렇게 좀 구현을 하면서 이게 교육이든 아니면 농업 생산의 모니터링 등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끌고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3차원 정보를 획득한 다음에 여기까지 좀 갈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지금 과연 그렇다면 앞으로 5G가 드론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건 이제 정부에서 투자하는 예산에 따라 좀 달라질 건데요. 이제 뭐 가장 있잖아요.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4군데 뭐 지구당 한 1,000억씩 좀 투자를 하고 있죠. 근데 이건 대부분 이제 원실이기 때문에 드론이 활용도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 보니까 이제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는데 이 시설 관리 측면에서 우리가 드론이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요즘 드론이 소형화되고 지능화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5G가 되게 되면 드론이 굉장히 소형화되고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고도화되다 보니까는 실내에서도 장애물 회피해서 잘 갈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드론이 잘 활용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이제 노지 쪽에서는 노지 스마트팜 경북 안동의 상화를 중심으로 시범단지, 충북 괴산의 대산에 시범단지가 있는데 여기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남 나주에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범단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새만금에 아마 지금 예타 준비 중인데 전북에서 하고 있는 이런 대형 노지 스마트팜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드론이 굉장히 중요한 농기계가 될 거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 5G와 어떻게 연동할 것이냐라는 얘기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이런 시범 단지에 가보게 되면 LTE도 잘 안 터집니다. 근데 물어봤더니 5G가 언제쯤 들어옵니까? 장담할 수 없고 빠르면 3년, 빠르면 5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앞전에는 이제 LG U+랑 네이버랑 좀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저 자세히는 아직 구체적으로 좀 스터디를 못했습니다만은 5G도 와이파이처럼 로컬 어떤 5G 그런 것들이 일부 좀 개발되고 있는데 뭐 법적으로 아직 그것들이 잘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앞으로 스터디를 해서 이런 부분, 5G를 어떻게 빠르게 현장에 좀 끌고 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나주에 구성하고 있는 시범 담지입니다. 총 이제 올해 이제 기본 설계가 끝났고요. 지금 세부 실시 설계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 이제 바로 공사가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년간인데 한 50헥타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여기 사업비는 400억 돼서 여기 이제 논밭 형태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갖다 그대로 구현하고자 지금 만드는 곳입니다.
구현하겠다는 얘기고요. 최종적인 골은 이와 같습니다. 드론 농기계든 모든 데이터가 관제센터에 들어오게 되고요. 이 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프로세싱을 하고 이 프로세싱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전달되게 되면 웹에서 스마트폰 하나로서 모든 농업 관리를 할 수 있는 영농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좀 구현해 보고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